치유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포르 치유점원의 제니, 제인밤의 제인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번부터는 이번 시간은 대상자에 따른 치유적 접근. 네, 치유적 접근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교재상으로 3가지가 있어요. 네. 사회복지, 심리상담, 그리고 기타 실행기법 해가지고 3가지가 있는데. 지난 영상이 이제 심리상담 부분을 일부 이제 요약해서 내분에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상에 따른 치유적 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상에 따른 치유적 네. 접근 방식이 3가지란 얘기죠. 네네. 네, 사회복지적인 접근, 네. 심리 상담적인 접근, 네. 그리고 기타 실행기법에 의한 접근. 여러 세 가지 이제 기법들이 네. 있었죠. 그럼 오늘 3가지를 이제 다 살펴보는 거죠. 네네. 네, 심리 상담 부분만 네. 저번에 정리된 내용을 영상으로 통해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오늘 3가지의 접근적, 네. 다음부터 대상에 따른 치유적 접근, 네.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사회복지는 이제 치유농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사회복지가 있고 사회보장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와 복지가 합해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네. 소셜, 윌페어 해가지고 윌페어는 다시 윌페어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요. 안녕의 상태, 이제 얼마나 안녕한지 평안한, 만족스러운 안정된 상태를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이제 이념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우리 교재 12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네. 128페이지에 사회복지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쭉 읽어보는데요. 129페이지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129페이지 4번에 보면은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사회 서비스, 사회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사회사업, 그리고 자선사업 등의 유사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앞에 3번이요. 그 3번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주의 관점이 이제 2가지가 나와요. 2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어떤 관점이 나오냐면 자녀주의 관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도주의 관점이라고 해서 2가지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자녀주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개인 및 가족이 시장 경제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최소한으로 보완해주는 선별주의적 방식을 선호하는 게 자녀주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도주의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의 사회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두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주의를 선호하는 게 제도주의예요. 그래서 자녀주의는 선별주의적 방식, 선별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해주자. 이게 자녀주의. 제도주의는 보편적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보편주의를 선호하는 것.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 내에 꼭 한 가지만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2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지가 혼재되어서 나타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명확한 개념적 얘기는 사실 응용 학문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의 개념이 이제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에 나와 있는데요. 네. 사회보장이란? 네. 129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나오는 부분을 네. 이제 잘 보시고 그게 정리된 게 지금 130페이지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제이님이 지금 감기가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찍고 계셔서 제가 좀 더 많이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사회보장이란 무엇이냐?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래서 사회보장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그러면 사회보험이란 무엇이냐?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사회보험 많죠? 네. 의료보험, 네, 그렇습니다. 연금보험 우리가 이런 거. 4대 보험을 이제 5대 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소득 보장을 하는 산재, 연금, 고용. 네. 그리고 이제 의료 보장에는 건강하고 산재 보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4대 보험, 사회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구조 나오죠. 공공구조. 네. 공공구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 여기서 네.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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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 번째,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우리가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제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게 사회 서비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노인복지, 뭐 가정복지, 한부모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포함되는 사회 거죠. 서비스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사회보장 개념에 따른 분류 네. 130페이지에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보험, 5대 보험 나와 있고요. 네. 공공구조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세부 내용을 넣어놓고 왼쪽에 구분에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비워놓고 네. 그 안에 채워라 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꼭 앞에 문구 지워서 내가 다시 써보는 연습 계속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보장 기본법의 사회보장의 이제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복지 서비스 세 가지 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그 서비스에 있어서 전달 체계가 되는지 네.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은 쭉 우리 읽어보시고 단원에서는 네, 노인, 네, 아동, 장애인, 네, 그리고 여성, 한부모 가족, 정신건강, 노숙인 네, 이렇게 그 활동하는 거에서는 노인과 아동, 장애인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 나올 거고요. 네, 여성 및 한부모 가족, 정신건강, 노숙인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내용이 정리돼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노인복지, 노인부터. 네, 노인복지시설. 이건 네.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다 그거 근거로 해가지고 네.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그렇죠. 노인복지법. 그래서 노인복지에서는 그 이제 시설에 있어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이제 구분부터가 이제 처음에 나와요. 네. 약간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기본을 아시면은 좀 이해가 되시긴 할 네. 거예요. 노인복지 시설에는 네 가지 네. 이제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이제 나온 것처럼 노인 주거복지시설 네. 이거는 주거잖아요, 주거. 근데 직접 입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제가 노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갔다가 오는 건데 주거는 이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소해서 있는 게 이제 세 가지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 복지주택 이렇게 해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고요. 네. 네. 그 우리나라에서 현재 노인은 네. 몇 살 이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5세 네. 이상으로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31조에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5세 이상의 네. 노인이
이제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노인 음. 주거 복지 시설 중에서 네. 뭐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양로시설,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네, 요 세 가지에서 네. 주거 복지를 내가 누릴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이 노인복지법이요. 네. 새로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1981년입니다. 네.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됐다. 네. 네.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세 가지,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네. 노인 복지주택. 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료가 들어갔어요. 네. 의료가 사실 의료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 치유농업도 마찬가지고 네. 아무나 못 써요. 그렇죠. 네. 일단 이제 두 가지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네. 뭐 이런 것처럼 의료 행위가 같이 이제 접목해서 치료가 이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럼 의사나 간호사, 의료인이 네네. 네,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네. 노인 요양 시설은 그런 이제 기준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네.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네.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아까 노인 요양 시설하고 차이점은 네.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노인 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이잖아요. 네.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게 그 차이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네요. 네. 그러면 조금 여가니까. 그렇죠. 여가 들어갔습니다. 여가. 네. 좀 쉬고 취미도 하고, 네. 취미생활도 하고, 교류도 하고, 뭐 이런 걸 맞습니다. 얘기하겠네요. 네, 여가가 말씀하신 대로 여가가 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관 네. 각 지역별로 있죠. 노인복지관. 지역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각 마을마다 경로당. 네. 그리고 노인 교실. 네. 해가지고 세 가지가 노인 여가 복지법. 그래서 복지시설에. 노인복지법 제 네. 36조에 노인 여가 노인 여가 복지시설 복지시설.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가 노인 복지시설. 네, 네. 재가는 자기 집에서 맞습니다. 네, 서비스를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집에 있으면서 머물면서 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재가 노인 복지시설은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고요. 네, 주 야간 보호 서비스가 있고, 네, 단기 보호 서비스, 네. 방문 목욕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로 나뉩니다. 제가는 말 그대로 이제 집에 있으면서 받는 네.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라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방문하는 간호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방문 요양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우리 주간센터, 주간보호센터, 야간보호센터 해가지고 각 지나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네. 그 어린이들이 유치원 통학버스가 네. 있다면 우리 노인분들, 노치원. 네.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있죠. 차로 이제 모시고 아침에 가서 저녁에 이제 오시는 이런 서비스들이 주야간 보호 서비스고요. 일시적으로 단기간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단기 보호 서비스, 그리고 목욕도 네. 목욕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2인이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목욕 네. 장비를 싹 다 챙겨가지고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네. 하는 게 방문 목욕 서비스고, 네, 기타 그 밖에 또 서비스가 보건복지부령의 서비스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노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자, 우리 지금 134페이지요. 네, 134페이지에 노인 복지 서비스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지원이 있고요. 네. 건강 노인 관련 지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취약 노인 관련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원은요. 그 노인에 대한 각종 복지 혜택 및 기초 노령연금 지원해 주는 게 모두가 네, 이제 모두 받을 수 있는 거. 일반적인 지원인 네. 거죠. 그리고 건강 노인 관련은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그다음에 치매 검진 1년에 사업, 한 번씩. 네, 노안 실명 예방 관리 사업, 노인, 이제 네, 실명. 노인 실명 예방 관리 사업, 노안이라고 했네요, 또 제가. 네. 노인 실명 예방 관리 사업, 네. 그리고 이제 취약 노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취약 노인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네. 노인 복지 시설, 노인 복지관 같은 거죠. 네. 노인 복지 시설을 운영해서 이용할 수 있고, 네, 제가 노인 복지 시설 운영하고,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및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 운영을 해서 네. 이제 장기 요양보험 저희가 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보험 제도로 이런 노인 돌봄 서비스나 의료복지 시설 기관을 운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일반 건강노인, 취약노인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통한 노인 복지 서비스. 네. 이거는 아까 위에서 이제, 나왔는데도 또 표로도 네네. 잘 정리가 돼서 나왔네요. 맞습니다. 음. 재가노인 시설 서비스에서 이제 아까 제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칸을 비워놓고 네.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에서도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르시오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이해는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칸을 비워서 앞에 구분에 방문 요양 서비스 하면서 오른쪽 내용을 쭉 그냥 눈으로 읽고 주 야간 보호 서비스 쓰면서 쭉 내용 읽고 네네. 네,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는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네. 아동복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역시나 이제 아동에선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아동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약간 보호해줘야 되는 네. 대상이라서 그런 특성에 맞춰서 약간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아동복지라는 곳은 어떤 것인가요? 네, 아동복지 시설이 엄청 많은데요. 네, 네,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맞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봉사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하는 네. 조직적인 활동을 우리가 아동복지다. 네, 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지금. 네. 아동복지. 지금 제가 말한 게 한 문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상은 모든 아동이다. 네. 목적은 우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 안전하게 생활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주 네.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게 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이 단체들이 어떻게 한다? 협력한다.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아동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시행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우리가 아동복지라고 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시설에는 이제 역시나 네. 노인복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총 교재상으로는 12개 예, 시설들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동 양육시설, 네. 아동 일시보호시설, 네. 아동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이렇게 총 네. 1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제니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시면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아동 양육시설은 말 그대로 양육하는 거죠. 예,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강목의 시설을 말한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치료하는 시설을 우리 아동보호 치료 시설이라고 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건데요. 네.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네. 자립 지원 시설은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또 아동 상담소 나옵니다. 아동 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아동 전용 시설이죠. 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 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 실험 전시 시설, 아동 휴게 숙박 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의 상담 및 치료,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등을 진행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은요,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12개 아동복지 시설이 있고요. 네. 이걸 또 역시나 이제 전달 체계가 또 있는데요. 네. 137페이지 위에 네. 표 2-2-3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주요 서비스로 해서 나와 있죠. 네네. 총 이제 3개지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동 권리 및 학대를 예방하고 네. 아동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또한 이제 아까 위에 설명했던 아동복지 시설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동 권리 및 학대 예방에서 아동 권리 보장원이라고 운영을 해서 정기적인 실태 조사랑 인권 증진 사업을 하고 네. 아동학대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 사업 및 아동 안전 사고 예방 사업이 있고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이 이러한 체계가 있고요. 아동의 이제 경제적인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아동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 네, 아동 수당이 지원되고 아동 자립 수당이 또 지원되고 그리고 요보 아동 자립 지원 및 이제 아동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네. 체계가 있고요. 네, 아까 아동복지 시설이 쭉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 가정은 아까 있었고 네. 자립지원시설도, 있었고, 네, 아동 상담소도. 상담소, 아동 전용시설도 있었고, 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리고 보장원, 아동권리 보장원도 있었어요. 네. 자립 지원 전담 기관도 기관도 있었는데요. 있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센터 쉼터 네. 이건 없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표 한번 보시고요. 네. 네, 장애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인권보장, 정상화, 사회통합. 네. 네. 이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을 장애인을 그냥 평등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그 사람의 생활이 비장애인의 생활과 같아지도록 노력하는 것. 네, 이것을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장애인 복지 시설. 우리 노인 복지는 노인복지법. 네.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있고요. 장애인 쉼터가 있고, 네.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있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네, 꽤 맞습니다. 많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애인 거주시설은 말 그대로 거주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죠.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반 가정처럼 생활할 수 있게,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장애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장애 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서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주거 지원이나 네.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장애 중에서도 중증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해서 항상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애 영유아 거주 시설도 있어요. 영유아니까 어린이. 5세 미만. 네. 네. 5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 지원,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생활 지원,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기죠. 단기 단기. 거주 시설. 그래서 보호자의 일시적 구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네.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을 우리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합니다. 네.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는데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을 설치하고 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주거 지원, 일상 생활 지원, 지역사회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네. 자, 지금 이 6가지는 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관련된 거였고요. 네. 자, 이번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에요. 네. 총 네. 9가지. 9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 재활시설은요, 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네. 상담하거나 치료하거나 훈련하거나, 그래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여가 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복지관 많이 있죠. 그렇죠. 지역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상담, 사회 심리,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네. 등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주간에 일시 보호하는 것. 네,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 시설이죠. 네. 그래서 장애인의 체력 증진 또는 신체 기능 회복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네. 장애인 수련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문화, 취미, 오락 활동 등을 통한 심신 수련. 네. 그래서 그것을 조장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네.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예요. 네. 그래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네, 이들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네. 또는 외출 보조, 네. 그 밖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우리가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한국 수어 통역센터도 있어요. 수어. 네, 그래서 수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네. 언어 장애인에게 한국 수어로 네. 통역을 해주거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점자 도서관이죠.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간행물이나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점자 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간행물, 점자 간행물이나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 치료 시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의 재활 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네. 9가지에 대해서 봤고요. 네, 이번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치유는 무엇일까? 네. 네, 취업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업 환경, 일반 작업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된 작업 환경, 누구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그걸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우리가 직업 재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 그리고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 그래서 세 가지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세 가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그러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요,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 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 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제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자, 장애인 근로사업장 볼까요? 직업 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시설입니다. 자,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은요, 작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 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이고, 그 다음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고, 그 다음이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겠죠. 먼저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을 해서 직업 적응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보호하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생겼으니까 이제 직접 근로를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있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한 가지네요. 그래서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애인 쉼터죠. 네, 장애인 쉼터는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인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설을 장애인 쉼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해 장애 아동 쉼터도 있어요. 장애인 학대로 인해서 인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도 있어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 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시설은 저 어느 정도 다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141페이지에 사실 이 표로 잘 정리되어 있죠. 네. 이 서비스의 비전, 목표, 정책 방향, 그리고 이제 9대 정책 분야, 30대 중점 과제, 74개 세부 추진 과제에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지금 현재 4기에 이제 지금 이번 2024년 개정된 책하고 이제 작년 책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이제 표가 완전히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십니다. 올해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작년까지는 이게 사실은 9대 정책 분야가 아니라 5대 정책 분야였고요. 30대 중점 과제가 아니라 22개 공통 과제였어요. 중점 과제. 그리고 74개가 아니라 작년까지는 69개였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변경됐다는 거. 점점 늘고 있어요. 9대 정책, 그리고 30대 중점 과제, 그리고 74개 세부 추진 과제.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복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 인구가 실질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같이 공통의 문제로 같이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는 인식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표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신건강 증진 시설에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정신건강 증진 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네, 그래서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세 가지. 그러니까 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약간 정신보건 및 노숙인 시설 뭐 이렇게 같이 해서 됐다면은 묶어서 그냥 하나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정신건강 증진 시설과 노숙인 시설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분리해서. 네, 그만큼 이제 정신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 보이는 게 아닐까 어떻게 싶습니다. 보면 전혀 다른 네. 부분인데 그래 묶어놨었던 묶어놨어요. 거죠. 네. 네.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노숙인 시설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성 및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표로 잘 정리되어 나와 있는데요. 네. 한부모 가족, 여성보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출산 지원 시설, 양육 지원 시설, 생활 지원 시설, 일시 지원 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 해가지고 네. 5가지. 네. 예. 여성보호 시설은 일반 지원 시설, 청소년 지원 시설, 자립 지원 공동생활 시설 해서 네. 3가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은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비워놓으면 네. 이거는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이제 여성보호 시설에 일반 지원 시설이 있고 뭐 자립 지원 공동생활 시설이 있지만 청소년 지원 시설이 있는 게 네. 요즘에 이제 고딩언박 뭐 음.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로쳤을 때 제니님 말처럼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노숙인 시설은요. 네. 노숙인 복지 시설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143페이지예요. 네, 정신건강시설과 노숙인 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정리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건강시설에서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있는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자살예방센터들도 요즘에는 지역별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 관리. 네, 중독도 굉장히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많은 우리 교재에는 네, 알코올 중독이 잘 정리돼서 나와 있는데 게임도 게임 중독, 뭐 알코올, 마약, 도박, 예, 인터넷 게임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이러한 중독 예방 교육 실시, 그다음에 중독 선별 검사 보급을 통한 조기 발견 활성화, 네.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 고위험군 상담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 정신건강시설이 작년까지만 해도 정신보건시설로 네. 명명이 됐었어요. 네. 이제 그 정신보건보다는 정신건강이 건강시설로. 조금 더 적절하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노숙인 복지시설에서는 우리 위에서 2가지 나왔었는데요. 여긴 조금 더 표에는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네. 노숙인 자활시설, 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네.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 진료시설, 쪽방 상담소 해서 네, 조금 더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시설로는요, 한센 생활시설, 그리고 네. 결핵요양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소록도인가요? 네. 그 한센 예전에, 생활시설 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음. 이게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 사회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네. 지휘농업을 운영을 하려면은 이런 사회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서 대상자에게까지 가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네. 사회서비스 현황이 결국에는 우리 아까 국민의 삶의 질을 네.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네.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죠. 인간다운 삶, 네. 국민의 삶의 질, 그렇게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사회서비스의 발달 특징이 나옵니다. 네. 자, 몇 년도부터 급속히 양적 증가가 됐냐? 2000년. 네. 2000년 이후부터 우리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이제 보장 욕구 강화가 양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 네, 이렇게 2000년이라고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시고요. 네. 이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좀 강화된 부분이 영유아, 뭐 노인, 장애인, 돌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쭉 증가가 됐다. 뭐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네. 이제 사회 서비스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점점 네. 나온 게 아닐까. 쭉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네. 나왔고요. 이제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이제 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 한국형 치유농업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네. 효과를 검증하고 검증하고.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네. 어떤 작업을 반복한다라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연계 전략을 쭉 해서 매칭. 네. 이제 우리 페이지로는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에 사회 서비스 매칭으로 네. 넘어가서 보면은 특성이 우리 네 가지로 나오죠. 표. 네. 근데 지금 146페이지. 네. 145페이지에 네. 연계 전략이 3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략은 한번 네. 정리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회 서비스와 연계해서 갈 거냐, 네. 치유농업과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전략 3가지를 네. 세워놨고 네.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현행 그대로.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냥 원래 프로그램이 있었고 네. 그걸 그냥 바로 제공 기관에 적용을 하니까 하니까. 단계적으로 연계 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회 서비스에 따라서 현행 치유 농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만 가능한 예도 있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 확산이 좀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 네. 예, 두 번째 전략은 현행 사회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치유농업 시설을 재구조화하는 전략인 거죠. 네. 자, 이거는 다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중장기 좀 중장기 계획으로 해야 되겠죠. 이걸 네. 바로 단계에 실행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한 근데 좀 맞춰서 재구조화하면 네. 좀 어떤- 더 잘 운영이 되고 그렇죠. 효과도 더 있을 거고 하는 장점은 있겠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 계획에 어울린다. 네. 자, 세 번째 전략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기존 사회 서비스와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회 서비스로 제도화하는 전략이 있다. 그렇죠. 네. 제도화. 그래서 이거를 좀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별도의 사회 서비스로 제도화하는 전략은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치유농업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죠. 네. 자, 그래서 기존 사회 서비스면 제공기관의 틀에 맞출 필요가 없고 그렇죠.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치유농장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사회 서비스로 제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야말로 진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네. 그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와 이제 연계 전략이 이제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세 가지 네. 그대로 이거는- 쓰느냐, 네. 아니면 재구조화하느냐. 재구조화시키냐, 아니면 이걸 아예 사회 서비스로 연계하지 제도화, 않고 제도화시키느냐, 새롭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제도화한다. 그대로 재구조화, 제도화 뭐 이런 네. 식으로 전략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실행을 하면 좀 치유농업이 더 많이 활성화되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회 서비스 매칭 네. 들어가 볼까요? 이제 표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치유농업 네.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지 이제 네 가지로 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예 활동 프로그램이 있고, 네. 농작업 활동 프로그램이 있고, 네. 동물 매개 프로그램이 있고, 자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 제이님은 동물 매개 프로그램 주죠. 네, 맞습니다. 네. 주력이고, 농작업 활동 프로그램도 있으시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원예 활동 프로그램도 있죠. 예, 맞습니다. 다 있네요. 있습니다. 자연 체험은 어떤가요? 자연 체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아니면 다양한 이제 아, 네. 거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유형을 다 갖춘 농장이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제인팜. 네. 그래서 우선 원예 활동 프로그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 원예 활동과 농작업, 자연 체험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동물 매개도 매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이님 많이 도와주세요. 네. 자, 원예 활동 프로그램 살펴보겠습니다. 원예 활동 프로그램은요, 네. 식물의 생태 주기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 집단, 그리고 뭐 다액이, 중액이 다 운영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참여자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전 생애에 걸친 대상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다 가능하죠. 보편적으로. 유아부터 네, 뭐 노인까지, 네. 네, 또 특수 목적형까지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 네네. 특수 목적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운영자의 전문성이 요구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체적 재활을 조력할 수 있는 도구 등을 활용하는 것도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렇죠. 네. 자, 농작업 활동은 말 그대로 텃밭 가꾸기, 네. 뭐 삽질, 그렇죠. 뭐 잡초볶기, 네. 네, 뭐 먹이주기, 뭐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겠죠, 운영하에. 그래서 텃밭 가꾸기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내역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식물 재배, 텃밭 꾸미기, 음식 만들기, 가든 파티 다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원예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운영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봄에부터, 씨앗부터 네. 뿌리고, 키우고, 가꾸고, 수확하고. 그러면 수확까지. 거의 진짜 1년의 과정을 예, 다 맞습니다. 거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 개인 목표가 있는 대상자를 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농작업 활동의 특성상 실외 활동, 네. 그리고 반복적인 신체 활동 수행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적합할 것이다. 그렇죠. 네, 만약에 특수 목적 병행을 한다 그러면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그렇죠. 농작업 활동을 선택해야 되겠죠. 네. 텃밭 등 일정 규모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치유 농장에서 운영이 적합하다. 네. 네, 왜냐면 농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자, 동물 매개 프로그램 갑니다. 네. 여긴 제이님께서 네. 전문가니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곤충이나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소 같은 이제 동물과의 이제 교감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계가 운영이 되고, 곤충 매개 프로그램은 이제 곤충의 생명 주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거나 이제 곤충의 음향 효과를 통해서 이제 심리 안정 프로그램 운영이 대표적으로 되고 있고요. 이제 동물 교감 프로그램은 전 생명 주기를 체험하기보다는 워낙에 이제 주기가 곤충처럼 네. 짧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한 어떤 교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면서 치유농장에서 대규모로 운영하기보다는 가정이나 학교 등 대상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져 네. 있고요. 자연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단기간 치유농장을 방문해서 일회성의 다양한 이제 체험을 수행을 한다든지, 단일 프로그램의 장기적 적용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일회성 체험에 이제 유리하고, 복수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숙박이 네.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치유농장이 운영하기에는 적합한 자연체험 프로그램까지 4종류로 네. 해서 치유농업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다로 넘어갑니다. 이제 147페이지. 이러한 치유농업 시설 연계 모델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림 2-2-3에 보면은 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연계 모델이 있습니다. 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연계 모델은 네. 자, 이용자가 먼저 신청을 해요. 신청하죠. 네, 자신의 이제 거주지 가까운 데에 네. 네, 신청을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접수를 공고가 받은 데서 공고가 네. 뜨면은 이제 그 공고 뜬 걸 보고 내가 대상이 되는지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고 네. 대상자 1번 신청을 순서가 써 있습니다. 네. 숫자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요. 읍면동이나 이제 가까운 데 가서 신청을 하면은 시군구 쪽으로 네. 이게 올라가서 네. 신청 내용이 이제 시군구에 수급 자격 심의회라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쪽으로 네. 신청 내용이 전달이 전달이 됩니다.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지. 신청자한테 네. 적합한지 그래서 대상자한테 이제 이 내용이 선정됐다라고 이제 네. 되면서 요 선정된 대상자를 시군구에다가 통보를 다시 합니다. 통보를 해주죠. 네, 그러면 이제 시군구에서는 이제 한국 당신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라고 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네. 네, 그럼 이 대상자가 어떻게 해요? 바우처를 제공을 해준다는 어떤 바우처 네.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죠, 시군구에서 네. 이용자한테. 네, 그럼 그 이용자는 이제 서비스 제공 기간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유농장이 네, 치유농장. 동물매개 치유농장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뭐 농작업도 있고 그렇죠. 원예도 원예. 있고 네. 그 중에서 내가 이용하고 싶은 기관에 그렇죠. 신청을 하는 하면 거죠. 되죠. 신청을 하고 네.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받는 네. 거까지가 연계 모델, 지금 네. 이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연계 모델이 나와 네, 있고요. 현재 시행되고 있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다 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간활동 제공 기간이고요. 네, 두 번째 연계 모델에는 이제 역시나 이제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부분에서 발달장애인 치유농업시설 활용 연계 모델로 아래쪽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네. 이용자가 읍면동에다 신청을 해서
시군구청에 올라가면 신청 내용이 수급자기 심의회 네. 발달장애 지원센터에 가서 대상자임을 이용자한테 알려주고 네. 그 통보를 시군구에다가 해면은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카드라든지 너 이렇게 쓰면 돼 라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 이용자는 그것을 들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다가 이제 그걸 내면은 그 협력 기관이 여러 치유 농장들을 협력기관 협약해서 운영을 협약해서 하고 운영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그 협력기관에 이제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협력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네네. 그 다른 점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해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연계 모델과 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발달장애인 치유 농업시설 활용 연계 모델은 다른 점이 협력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농장과 아까는 바로 연결해서 신청해서 제 서비스를 농장과. 제공받았다면 네. 발달장애인 치유 농업시설 활용 연계 모델은 치유 농장들을 협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으로 이제 네,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협력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맞습니다. 이것도 올해 실시가 돼서 네. 협력기관들을 모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신청해서 이제 선정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 네. 그 다음에 살펴볼 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치유농업시설 연계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치유 농업시설 연계 모델이네요. 표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거와 이 절차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동일하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치유농업 서비스 연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가 활동, 네. 또 평생 교육 활동, 그리고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단 활동, 그래서 집단 프로그램 할 수 있겠죠. 원예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공예 활동도 있을 수 있고 푸드 테라피 등 우울증 완화와 사회관계 강화를 위한 활동, 그리고 자발적 자조 모임, 나들이 및 문화 체험 등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나요?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활동에 가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치유농업 서비스 연계 시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 네. 네. 직접 이런 사회에 계속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요 시기가 통합감 대 절망감을 느낄 생애 주기니까요. 생애 주기인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를 하면서 교류도 하고 네. 이제 나도 조금씩 성장시키고 하면 그 통합감이 또 또 늘겠죠. 그러겠죠. 네.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요. 네. 그래서 위클래스로 이제 보면은 네, 넘어가 볼까요? 위클래스 이제 치유농업 연계 네. 모델로 위클래스가 이제 학교에서 어떤 그 학교 폭력 이제 네, 이렇게 여러 이제 가지 네. 부분을 이제 상담해주는 센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협약해가지고서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운영 방식이 이제 그림으로 해서 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치유농업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죠. 연락도 받으신 농장주 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농장분들도. 그래서 이런 위클래스 치유농업 시설 연계 모델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죠. 네, 네. 뭐 보호기관, 법률 자문기관, 복지기관, 공공기관, 뭐 자립자활기관, 재활봉사기관, 청소년 상담기관, 지역소재대학, 보건의료기관, 문화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관련기관 보면 이 교육지원청과 네. 연계된 기관들이 많아요. 매우 많습니다. 치유농업 서비스도 네,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치유농업도. 네. 그래서 이러한 연계 모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심리 상담은 기존에 네. 쭉 이제 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네. 네, 행동수정 이론부터 해서 네, 이론은 싹 정리를 했었는데 네. 우리 심리 상담의 의미나 네, 이 앞에 내용 있죠. 네, 요 뭐 관계 종결이나 이론적 기초 중재 기법 여기 전까지는 저희가 내용을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네, 그 앞부분 조금 다뤄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1권이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네. 또 각자의 또 삶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참, 너무 바쁩니다. 네, 많은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관심을 주시고 언제 끝내냐, 네,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일본 끝난 네. 다음에 또 1번 끝나고 저희가 또 제니님께서 네.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네, 2차 시험 작년 거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네, 2차 시험 문제풀이를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그것도 잘 준비해서 시험 잘 보셔서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또 잘 준비해 볼 테니까요. 다음 주 1권 이제 마지막 영상 이후에 저희가 특별히 그 영상을 올릴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네, 파이팅! 파이팅!